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이 훈우농장 가는 날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에 12시 넘어서 새벽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뭐 자료 준비하고 잠깐 이렇게 엎드려 있다 보니까 또 잠들었네요. 기다렸던 분이 있으면 죄송하고요. 네, 가능하면 3시 전에는 올리고서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출근 30분 남았는데 30분 전에 간단하게 체크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씨 관련돼서 8월 2일자 입당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 기사들, 단독 기사는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윤석열 주 전체가 좀 움직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재료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중대형주, 안정적인 중대형주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8시 17분 시작합니다. 일단 어제 종목 말씀드리면은 넥스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잠깐 풀렸었죠. 상한가가 잠깐 풀렸어서 제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한 29%까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장초부터 급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상단은 사실은 조금 입문자 영역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추천드리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오늘 아무래도 장초에 한 10% 가까이 튀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10% 수익을 바로 얻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같이 뭐 4일 연속 상한가를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3일 연속 상한가로 마무리되고 슈팅 후에 이제 하락하지 않겠나. 메타버스 관련 경우는 알체라 공시 이후에 알체라가 25%, 또 어제도 6% 빠졌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까지 과열 급등한 거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이브 컴퍼니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대장주들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한 3, 4% 정도 빠지고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메타버스에 크게 다시 이제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세종 메디칼이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기준에 따라서 장초에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제가 이제 장초에 좀 흐름이 약하거나 시혜가가 좀 낮게 형성되면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 예측대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날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3, 4일 뒤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차트나 재료, 그다음에 뭐 시장 동향, 매집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예상하지 못한 중국 증시, 이런 중국 증시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대외 환경 변수 같은 요소들도 좀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홍남기 부총리가 질병청 관련해서 뭐 어쨌든 그런 경구용 코로나 그 예산 관련해서도 좀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경구용 코로나 쪽으로 수급이 확 몰렸어요. 그리고 또 이틀 전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 쪽으로 확 몰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아침에 장초에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 수급적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들도 그쪽으로 수급이 빠지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원칙을 갖고 좀 대응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한 10시경 돼서 이제 튀는 경우도 있고요. 오후에 들어서 좀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도 장초에는 좀 흘렀지만 사실 9시 한 45분 이렇게 만약에 저점에 매수를 했으면 7%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이때 튀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장초에 무조건 급등하는 거는 아니다. 최근에 패턴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입문자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 급등주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 쉬운 패턴을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주는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 10종목 이상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일신석재도 이틀 전에는 오히려 크게 못 튀었었는데 어제 오히려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장초에 아무 때나 들어갔어도 충분히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하루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북 경협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좋은 섹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신원도 마찬가지고요. 신원도 어저께 보합세로 잘 버텨줬죠. 일봉으로 봐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에는 한번 남북 경협 이슈가 나오면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저점에
좀 매수를 미리 해두면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가 있죠. 그리고 SMCNC도 뭐 제가 추천한 이후에도 사실은 많이 올랐죠. 이때쯤에 제가 한번 초창기에 추천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었고 이때 그 튀기 전이었으니까 이때였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한가 이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튀는 구간이 3번이나 있었죠. 11%도 상승했고 어저께도 14%까지 상승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단기 재료는 아니잖아요. SMCNC 같은 경우도 지금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에서 지분 인수를 SM을 하겠다고 공시가 뭐 3개월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밀리지 않고 계속 차트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초창기에 추천을 했었고 이렇게 튀었는데 27%가 튀었는데 그 이후에도 빠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12%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자리였고, 그러니까 물론 데이 종목은 저는 이 원칙상은 그날 뭐 안 하면 어차피 뭐 급등주는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것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물림분이 있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손절하기보단 그래도 손절 폭이 너무 크지 않으면 며칠 정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솔 PNC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큰 슈팅은 없었지만 잔잔하게 한 4, 5% 정도 수익은 낼 수가 있었고 여전히 횡보, 저점을 높이는 횡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다음 주 안에 슈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넵튠도 어저께 4% 정도 상승했죠. 네, 그렇게 일단 보고요. 주요지표 먼저 보면은 주요지표 전에 대형주 매매 잠깐 말씀드릴게요. 21선 매수를 매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그 기준대로 따져도 이제 LG전자를 한 7월 19일 그 정도쯤에 매수를 했으면은 어쨌든 그 이후에 조금 상승 탄력을 받고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반대로 21선이 깨진다면 이탈한다면 매도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배열로 전환 중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배열로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지난번 추천드렸던 제가 한 7월 초쯤에 추천드렸죠. 그 이후에도 어쨌든 한 8% 정도는 지금 상승한, 물론 그 사이에 빠진 구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실적도 좋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차트도 현재 정배열로 변환 중이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어제 좀 나왔더라고요. 한 2개 정도 좀 우호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이런 것들은 오늘도 추가 상승을 좀 가져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도 추세 자체는 사실은 저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21선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면 지금 한 3거래일 동안 3%, 4%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추세 전환으로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어쨌든 모든 악재가 반영됐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18%, 20% 정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조금씩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 특별히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판호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 나가면은 괜찮은 지점이다. 지금 21선 올라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21선을 이탈한 상태죠. 이탈한 상태여서 바닥이나 위에 올라섰긴 했는데 이제 바닥을 아직은 확인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21선에 올라섰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여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다시 이탈을 하는지를 좀 체크해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위아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21선은 사실은 이탈은 했어요. 한 17일 정도 이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쭉 빠지고 있죠. 한 4, 5% 정도는 손실이 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21선 이탈하는 지점에서는 매도를 했었으면 그 4, 5% 손해 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었고, 사실 물론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4, 5%가 손해가 났다고 해도 뭐 다음 달 8월 달에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면 올라설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대형주를 약간 데이 트레이닝 또는 이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을 조금 지키시면 좋고,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는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게 저점을 점점 올려가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저점이 있고 여기 있고 연결해 보면은 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인 경우에는 저점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리고, 반면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13% 마이너스니까, 하지만 저점이 점점 올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괜찮은 재료가 생기면
당연히 슈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먼저 볼게요. 확진자 수는 1674명으로 전날 1800명대에 비해서는 좀 다소 줄어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또 발생을 했죠. 어저께 갑자기 또 발생하는 바람에 그쪽에 관련된 주들이 다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접종은 지금 2차까지 한 13.7%, 그래서 한 20% 정도가 넘기는 8월달 정도가 되면 저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지금 FOMC 회의에서도 특별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8월장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좀 버텨줬고 코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뭐 다우존스는 좀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선강 후약으로 조금 빠지는 모양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 전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들도 미국 대형주들도 괜찮았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거는 어쨌든 상생지수, 심천종합지수 3일간 폭락을 했었던 중국 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증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매번 매주 금요일엔 매도세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금요일보다는 그래도 신규 시작하는 월요일에 좀 더 흐름을 보고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저께 엔디비아나 이런 퀄컴 다 상승률이 좋아서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들이나 이런 곳에는 좀 좋은 이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어제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이제 좋은 그 매수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또 보합이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용 씨가 8월 15일 그 사면이나 가석방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이슈가 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좀 언론에서 노출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다시 지금 현재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순환매로 계열사들만 좀 돌았죠. 상승세가 돌았는데 뭐 실적은 다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도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좀 그 사면에 대한 수급도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도 한 1.26%, 가능하면 한 1.30%를 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상당히 낮은 수치라서 그래도 뭐 나쁘진 않고 괜찮다 이 정도 볼 수 있고 원달러 환율 때문에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하락 0.65% 정도 하락했다는 거는 당연히 오늘 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죠. 코스피 어저께 괜찮았고요. 기간이 좀 매수가 있었고 상승 종목도 또 하락 종목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았고 코스닥과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괜찮았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다.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봐도 21선 지금 현재 아래긴 해요. 키스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좀 더 빠지냐.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보면은 미국 증시도 괜찮고 중국 증시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21선을 다시 올라설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까지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별 사항은 없는데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동향도 가상화폐 동향도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주뉴스 보면은 역시나 실적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추천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죠. 하나솔루션도 있었고 LS 엘릭트릭 그다음에 세아베스틸 뭐 이런 곳들도 있는데 현재 이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사실 차트상으로는 21선을 올라섰는데 특별히 이제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철강주 전체가 약세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21선을 올라섰고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번에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자 리포트 보면은 높게 나와서 지금도 그래도 뭐 예전처럼 이렇게 철강주가 급등하는 그런 패턴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하나솔루션이나 LS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관련해서도 뭐 좀 보유하기 괜찮은 곳이죠.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주산 퓨어센까지도 한번 그 친환경 관련된 주로는 좀 보고 있고요. 질병청이 어제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 추진 이 기사를 아침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진단키트 관련된 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추경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이죠. 단기 이슈 어제 오늘에 좀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사용하던 치료제 구입비, 또 개발 단계, 이게 더 중요하죠. 개발 단계에 있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구입비가 포함됐다, 추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었던 중소형 그런 제약사들이 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대북 지금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락선 이후에 지금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원이라든지 이런 뭐 일신석재라든지 대북 관련된 주들이 빠지지 않고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다가 이제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 뭐 온라인보다는 아무래도 드라마틱하려면 당연히 오프라인이 낫겠지만, 온라인 정상회담이라도 이슈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뭐 백신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협 또는 뭐 금강산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남북 경협주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저점으로 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국민의힘 입당한 상태로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어저께 늦게 조금 기사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 관련된 주도 제가 지금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한 오후 막판에 한 3시 다 돼가서 장 종료 직전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했고, 오늘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발생을 하겠죠. 뭐 단독 기사도 데일리 안에서 뜨긴 했는데, 사실은 뭐 단독 기사는 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윤석열 씨 관련된 주들이 좀 날아가겠죠. 그런 부분이고, 뭐 지지율은 사실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최재형 씨가 한 10% 정도 기록한 주사도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한번 볼게요. 어제는 아무래도 사료, 비료, 농업 이쪽으로도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건 다 남북 경협 관련된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은 남해화학이라든지 효성 OMB, 조비, 대유 이런 것들도 다 경협 관련된 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농장을 크게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뭐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백신 또는 이렇게 사료, 비료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 관련해서 전수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장 순위를 보면은 일단 맥스트 신규 상장이면서 제가 최근 강세 섹터를 신규 상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경구 치료제가, 그래서 제가 파란색 항상 바이오를 파란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바이오가 오랜만에 지금 한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4군데, 그리고 11위부터 20위까지 중에서도 2군데, 뭐 이렇게 해갖고 보면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총 한 10군데 정도 바이오가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뉴스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한 8개 정도 되고요. 사실 그 전에 강세였었던 뭐 진다키트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개별 재료로 전기차 충전기 그 관련된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정원엔시스, 윤석열주 하나 정도 대선주 중에서도 특별히 상위 종목에 있는 게 없었고, 결국에는 지금 센 종목들은 그나마 신규 상장 종목들 한 2종목 정도가 상위권에 있었다. 그래서 어제는 이틀 전처럼 뭐 남북 경협주가 전체에 한 6개 정도를 차지하고 10위권까지 중에 6개 정도를 차지하고 이 정도 비중이 있는 강세 섹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개별 재료들이 조금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가 되게 여러 군데로 갈렸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코로나 경구 치료제 그쪽이 조금 더 상승세가 강했죠. 그거 외에는 남북 경협주 정도가 좀 눈에 띄고, 환경주도 여전히 저는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에코바이오나 DI 동일 이런 것들,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HN의 그 권리락에 따른 약간 착시 효과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그 나머지도 뭐 보면 건자재, 뭐 전환사채 뭐 이렇게 좀 개별 재료였다. 그래서 어저께는 강세 섹터는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 이쪽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규 상장 쪽도 신규 상장 대북재원 이쪽은 여전히 좀 좋은 섹터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에서 강한 곳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 좀 섹터의 대장주나 부대장주 정도를 매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징주 중에서 보면 거래량 상위에서는 SMCNC,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SMCNC나 일신석재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공통점은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어디가 인수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마찬가지로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뭐 대북 관련해서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군데가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다. 팜스토리까지도 사실은 그쪽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대북 경협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단기 급등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관종에 넣어놓고서 장초의 흐름을 보고서 좀 괜찮으면은 잠깐 뭐 매수를 했다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래금액 상위로 보면은 한국 PNC가 어저께 상당히 상승세가 물론 상한가를 가면서도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하는 패턴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한국 PNC,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있었던 한국 PNC와 이제 맥스트가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상한가를 가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초에 대응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는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인 신원, 그리고 SMCNC가 여전히 재료가 살아 있어서 SMCNC가 최근 등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면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세아베스텔이 어쨌든 현재 21선을 키스한 상태고, 그다음에 실적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또 재료로 이번에 오늘자 6년 만에 사상 최대치 경신이라는 또 이렇게 재료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자 7월 30일 리포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에 막 급등을 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왜냐면 결국엔 섹터 자체가 강세가 돼야지만 이런 재료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흐름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철강주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뭐 US 스틸이라든지 맥모란이라든지 이런 그 미국 증시에서의 뭐 강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철강주가 뭐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고요. 제가 계속 선행지표로 삼는 게 지금 이쪽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US 스틸, 유코, 맥모란 이런 것들이 좀 상승세가 있어서 세아베스텔이나 포스코라든지 이런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서 연속성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둘, 셋, 넷, 4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맥모란도 그렇고 스틸 다이나믹스도 한 4거래일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면은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에서는 좀 연속성 있게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고 횡보를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아베스텔이 뭐 워낙 재무제표나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위치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하기에는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매주 금요일은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의 변수 때문에 사실은 좀 매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매매를 하는 건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 사이에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 금요일에는 보통 관망 또는 뭐 이렇게 팔 거 있으면 파는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글로벌 시장 자체는 뭐 중국 증시가 어제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흐름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이런 흐름도 좋고, 그다음에 대선주 중에서는 어쨌든 오늘 기사가 좀 어제 장 이후에 좀 쏟아졌기 때문에 윤석열 씨 관련된 주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남북경협주, 경구코로나, 환경주는 여전히 소형주, 정책주 중에서는 괜찮은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형주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감에 따라서 실적이 좋으면서도 3분기,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고 정배열인 곳들은 충분히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선 8월 재테크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하시면 뭐 아파트 청약, 경매, 뭐 부동산, 뭐 다양한, 그리고 주식 투자까지 다양한 이렇게 스칸 스터디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도 지금 한 10분 정도 빨리 씻고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제가 3시 전에는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농장 갔다 온 날에는 아무래도 좀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다리신 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